네, 비디오를 좀 못 켜서 죄송합니다. 아, 예. 아, 네, 네. 저는 좀 전에 그 조정호 선생님 얘기하신 그런 그 화면에서 그 질문 부분, 그 부분도 저랑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읽으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3장의 거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19장, 24장 거기 부분도 네. 네,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제 요런 부분을 읽으면서 우선 13장 거기는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갔기 때문에 되게 좋았고, 네. 그다음 19장과 24장의 거기 부분은 이제 그 옆에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뭐 좀 질문해보고 싶은 거,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영혼이라는 것이 수레의 5번째 바퀴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난번 이제 요 부분을 다른 데서 공부할 때 그 영혼이라는 게 바퀴는 4개인데 영혼이라는 게 결국 5번째인 이유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바로 영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 24장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과연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조정호 선생님이 그런 그 거친 바다에서 나는 어느 쪽을 향하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처럼 저도 요즘 계속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도 나는 그럼 계속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과연 방향을 어디로 정해서 가고 있는지 그냥 열심히 2발로 걸어왔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잡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지? 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4장에서 이제 그 24장에서는 이슈메일이 계속 어디 얼마나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하대하지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인지에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과연 나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런 이슈메일의 푸경성과 같은 그런 거는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럼 그건 과연 난 뭐가 있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모르겠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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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포경업을 이슈메일은 나에게 예일대학이며 하버드대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쌤들 각자에게는 이런 이제 대상이랄까, 예, 그게 뭔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시 그러면 한 바퀴 이게 뭐야, 돌고 나서 셀리야? 얘기를 한번 약간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저네요. 저는 이제 그 160초 쪽이면은 저는 이제 읽으면서 13장 13장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게 몇 쪽인지는 책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킥케그가 왜 이제 누구한테 외박기 수레를 받았는데 이제 무지한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수레에 상자를 올려놓고 단단히 묶은 다음에 어깨에 메고 이제 숲까지 갔다. 아니, 이런 장면 나오는데 이거 예전에 저 연수 들을 때 어떤 그 강사 선생님이 도구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비슷한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수레를 줬는데 왜 그걸 메고 가는 그거랑 이게 갑자기 딱 생각나면서 도구 사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도구만 줘서는 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요 부분 박정희 쌤이 쓰신 부분 저도
이제 이게 다 오늘 좀 질문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정은 쌤이 뭐 항구에 있으면 사실 안전하잖아요. 뭐 도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근데 이제 긴 항해가 끝나면 두 번째 항해, 그다음 세 번째 항해 이게 이제 계속 되는 거잖아요. 편하게만 있을 수 없고 뭔가 계속해서 음, 미션이 생기고 프로젝트 하나 해결하면 그다음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생이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과 맞아요 형제 선생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연결되는 것 같은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들었고 그래서 저도 여러 문구 중에 결국 거기 지금 하나 적은 게 167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정직했다면 배가 드넓은 바다로 나가자마자 배의 절대적 독재자가 될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렇게 긴 항해에 이런 식으로 몸을 내맡기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기 책에 보면 또 포경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몰랐던 지식이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처음에 선장 두 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비중이 뭐 이제 얼마를 주겠다 그 배당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처음 읽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고기 잡는 데까지 같이 가는 선장으로 생각했는데 준비 그죠? 그러니까 출항 전까지 준비해주는 선장이 따로 있는 거고 뒤에 이제 실제로 타고 가는 선장들이 따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깨달았을 건데 하지만 사람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거기에 벌써 깊이 말려 들어가 있으면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 의심을 은폐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쎄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뭔가 그 배 타러 가기 전에 누가 예언처럼 막 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그 약간 그림자 같은 그 사람이. 근데 뭔가 좀 안 좋은 예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리고 이제 잘못돼 간다를 알면서도 스스로를 약간 속이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걸 돌이킬 수 없이 계속 그쪽으로 갔던 그런 또 경험들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저는 조금 남겨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넘길게요.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것들을 김미숙 몰라가지고, 수석님은 제가 네네. 특별히 요청드린 게 그 밴드에 저희 그 66일 프로젝트 밴드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쌤도 좋아요 누르고 보는데 되게 열심히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밴드에 있는 것도 쌤도 잘 못 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넣어달라고 다는 부탁드렸는데 일단 못하고 좀 저는, 예, 네네. 읽어가면서 예, 좀 약간 문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음, 챗GPT에다가 물어보면서 해서 이제 이 책을 지난번 시따르 때 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1월 달은 거의 다 못 읽고. 예, 그래서 이때서 지금 이제 IF 그 선장 만나기 전 단계 선주들하고 어제 그 배팅하는 그거에 200 몇, 205, 70인가? 아니, 음, 275가 아니야. 아무튼 얼마에 한다고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퀴케그라는 인물이 되게 굉장히 재밌었고 음, 보면서 이제 책을 요즘 이제 읽다 보면 이 책의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이 인물 분석이 좀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퀴테그라는 인물, 그 다음에 지금 아이에브 선장에 대한 인물을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인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뭘로 했냐면, 문화도 다르고, 저기, 종교도 다르고, 정말 이질적인 사람이 이런 일반 사람들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나는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음, 있었지만, 조금 지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호감을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 동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못할 때,
그럴 경우 어떻게 이 집단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좀 이제 왕따 문제를 생각을 해 봤어요. 음. 학교에서 학생들도 왕따가 있지만 교사들도 쪼끔 이렇게 같이 섞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어떻게 끌어들이나 요런 부분이 늘 좀 관심이 좀 음. 생겨져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또 어떤 경우에 인제 요런 경우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해서 특별히 뭐 '나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아도 나 혼자 마이 웨이 그쵸. 걸을 텐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인제 이번에 학교에서도 기획회의 할 때 인제 계속 그런 얘기를 작년까지는 안 하셨는데 올해 인제 한 분 오신 분이 쪼끔 인제 약간 "평범하지 않다." 음. 담임을 하셨다가 갑자기 오전에 담임 발표를 딱 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담임이 바뀐 거예요. "그분을 담임으로 음. 두기가 힘들다."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다. 음. 그래서 이런 분을 올해 어떻게 이 교사 집단에 같이 음. 좀 포함을 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요런 고민이 좀 살짝 들어서 질문을 그렇게 좀 담아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밴드에 있는 이제 내용은 선생님들 한번 클릭해서 예 읽어 보시면 또 챗GPT가 요약해 준 거 네네. 보시면 뭐 줄거리 같은 거 네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선 선생님. 예.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제대로 못 읽어 갖고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챗GPT한테 요약을 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해 갖고 했어요. 근데 챗GPT 4.5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은 잘못했다 그러고 인제 이 수정해 갖고 막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못 거짓말 믿겠다." 잘해요 이렇게 챗GPT. 하고서는 예. 챗GPT 5.1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인제 그 각 장에 인제 요약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아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인제 파악을 좀 했고요. 인제 1 장부터 지금 현재까지 인제 '이렇게, 이렇게 왔구나.' 이 책은 다 읽지 못했어도 줄거리는 이제 파악이 된 상태고 이제 질문을 또 만들라고 하니까 또 어딘가에 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파트가 잘 나을까.'라고 인제 보다가 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14 장을 봤는데 14 장을 쭉 빠르게 막 스캔하면서 쭉 읽었는데 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거숭이 낸티컷 사람들 이 바다의 은자들은 바다의 개미탑에서 기어 나와 그들 모두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바다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하여 해적 같은 새 열강이 폴란드를 분할했던 것처럼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을 나누어 가졌다. 미국은 텍사스에다인가 보다. 멕시코를 보태고 캐나다 위에 쿠바를 얹어도 좋다. 영국은 인도를 몽땅 삼키고 불타는 깃발을 태양에 매달아도 좋다. 하지만 이 지구의 3분의 2는 낸티컷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인제 올해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크, 하브루타, 싱크와이즈 여기에 집중을 해 갖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브루타식 질문으로다가 해 보는 1 단계, 2 단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들을 계속 하거든요. 명언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인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인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1 단계 질문은 "이 구절에서 낸티컷 사람들이 차지한 영역은 지구의 어느 정도라고 표현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이의 질문이니까 뭐 "3분의 2 정도, 지구의 3분의 2 정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 단계 질문에서는 "낸티컷 사람들이 바다의 3분의 2를 지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포경업의 위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렇게 인제 했는데 이때 인제 포경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졌고 이 낸티컷에 있는 낸티컷 섬 사람들이 그거를 이 사람들이 그 포경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거의 지배적으로 이쪽으로다가 이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낸티컷 사람들의 어떤 위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를 침략하고 그거를 지배하고 그러는 그런 위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3단계 질문에서는 멜빌은 왜 낸티커 사람들을 침략자나 정복자 같은 호전적 이미지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바다의 은자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바다의 은자라고도 또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조되는 거잖아요. 은자는 숨어 있는 거고 그리고 3분의 1을 침략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거는 되게 호전적이고 막 이런 건데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렌티코 사람들을 지금 묘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중성, 이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이중적인 성격이나 이런 그 이중적인 면을 보지 않나.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중적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이중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중적인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나한테는 무엇이 있을까?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 김미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각자 질문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가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질문에 대해서 쌤들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의 온자라고 불렀을까?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질문 주셨는데 아까 여기 이제 뭐 조정훈 일단 선생님 딱 말씀하실 때 그 네, 기침, 저희 학교도 그런 선생님 계셨거든요. 기침을 이렇게 음, 했는데 갈비뼈가 나갔대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기침을 좀 어떻게 세게 하거나 좀 잘못된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기침만 했는데 갈비뼈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감기나 이런 거 걸렸을 때 그 깊은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자세하게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편안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쪽에 있는 그 편안한 쪽에서 있는 거하고 바람을 대항해서 포경업을 나가고 이렇게 하여튼 그 거슬러 나가는 거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이제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말이 떠올랐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계속 그것만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걸 거슬러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면 조금 싫은 것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진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진짜 힘. 그 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뭐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나한테 올 일이면은 그냥 좀 즐겁게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한테도 좋고 그 일을 맡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제까지 나온 질문 중에 자유롭게 이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여기서 언급 안 한 것 중에서
책에서 뭐 밑줄 친 부분 새롭게 얘기하셔도 좋고, 지금 이제 쌤들 쭉 질문 언급하신 것 중에 이 부분 좀 나는 얘기하고 싶다는 거. 예. 김희숙 성님.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두께에 의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최선열 교장쌤은 이거에 뭐 배경이나 이런 작가나 뭐 이런 제 요약본 읽지만 저는 거꾸로 배경 지식이 일단 있어야 요 내용이 이해가 좀 가서 네. 좀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충분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조금 이 책이 읽어지고 이 허먼 멜빌이 이 책을 오래전에 썼지만 이 책 내용의 성서적인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 요나가 그 배에 고래 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묘사를 지금 제가 인제 다 기록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가지고 요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는 '정말 표현을 참 이렇게 잘 썼다. 이 맞아요. 작가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감탄을 읽으면서 읽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많고 인제 16 장까지 저는 읽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나갔기 내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에이에브 그 선장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약간 수수께끼 같은 조바심도 있지만 내 생각이 인제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당분간 내 마음에서 빠져나갔다. 표현 자체를 굉장히 직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역시 작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런 표현들을 중간중간 많이 하게 되고 책을 무작정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요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 근데 금방 인제 이 선생님이 인제 질문 만드는 그 단계적 질문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생각을 하면서도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사실적인 지식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거 하고 논쟁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인제 벤치마킹해서 다음에 저도 질문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요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거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떠밀려서 간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 그러니까 이게 용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다른 방향으로 딱 틀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방향으로 틀기가 힘들고 그냥 어떤 인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쪼끔은 인제 '좀 다르게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다 1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1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2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요런 말도 좀 할 줄 알아야겠다.' 그동안은 좀 그러지 못했는데 이런 용기를 한번 해 봐야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선을 위한 싸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아까 요나 얘기가 앞부분에서 나오고 저 뒤에 가서도 요나 얘기 다시 이제 나오던데, 이게 고래 뱃속에서 3일 이제 지나고 나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통과 의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뭔가 새로 탈바꿈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항구 얘기하면서 이제 도전해야 되고 근데 또 뭐 하나 끝나면 또 있고 이게 이제 뭐 인생에 빗대어서 계속 뭔가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또 요나 얘기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한테 뭐 이렇게 뭐라 하죠, 반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반항하면은 고래에 삼켜져서 벌을 받는다는 그런 거고, 여기 책에서도 직설적으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두 가지가 또 상반되는 것 같아서 도전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연이나 신에 대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작품을 끝까지 읽어봐야 이 작가의 의도를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다 해나 특이한 거는 제목이 보통 우리 이제 요즘 책은 제목이 꼭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제목이 약간 직설적이라 해야 되나? 외바퀴 손수레면 외바퀴 손수레 얘기가 나오잖아요. 낸터켓 얘기면 낸터켓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제목을 되게 이제 심플하게 그 챕터의 내용을 포함하는 그렇게 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돈키호테 읽었을 때 돈키호테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무슨 기사와 싸움 뭐 이러면 진짜 그 기사와 싸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소설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돈키호테 그 포맷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비딕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민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뭐 고래에 대해서 묘사하고 뒷부분 가면 이제 그런 것 좀 심한 부분도 나오는데 약간 생물학자처럼 막 되게 묘사를 막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되게 위트 있게 자기가 왜 이 얘기하는지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되게 표현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되게 필력이 있는 사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자기가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들 클래식 이제 뭐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돈키호테도 그렇고 뭐 게테 이제 파우스트도 그렇고 뭐 게테도 몇십 년 동안 썼다 했잖아요. 60년 동안 썼다 했나? 그래서 엄청난 이게 그러니까 에피소드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써놓은 다음에 이걸 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진짜 소명의식 없이는 이게 한 편의 책으로 완성할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책 읽을 때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정은쌤 선택을 하지 않고 남이 하도록 남이 차라리 해줬으면 하는 때도 있죠, 사실. 예. 차라리 나한테 꼭 집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편할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되면 우리 좀 네, 선택을 망설일 때가 많죠. 또 혹시 아까 박정희쌤, 여민정쌤, 조경미쌤님, 김재희쌤 뒤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민정쌤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셨죠?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그다음에 본인 질문 말고 뭐 다르게 덧붙여서 하실 분 있으면은 마이크 켜서 해주세요. 저희 이제 8시, 8시 53분인데 9시 되면은 마칠게요. 네. 말씀해 주실 분. 네, 여민정 쌤은 소리를 못 켜고 김재희쌤님 들어오셨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동 중이어가지고, 음, 네. 그냥 저는 오늘도 그냥 열심히 한번 들어보고, 모비디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혹시 박정희 쌤, 조경미 쌤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 계속 들으면서 질문 얘기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듣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인제 요걸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전에는 에이브 선장이 언제 나오지 하면서 되게 급하게 읽었다면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이랑 연결되면서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김미서 님께서 이제 퀵리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다른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공만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혀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을 어떤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편견 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최성현 선생님께서 신이 아까 요나스 잠깐 얘기하시면서 인제 네. 신이 이렇게 신에게 저항을 해서 결국 큰 벌을 받고 인제 이렇게 그 바닷속에서 그 고래 뱃속에서 인제 신이 다시 구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긴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자기의 소명을 정확히 찾으면 그게 바로 신이 원하는 거와 일치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요나가 그 부분을 찾지 못했기 그러니까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명을 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신이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여기 책이 계속 인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질문 쓴 게 그럼 계속 인제 소명이라는 건 대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여기서도 이제 아합이 좀 악역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떤 본인의 소명을 어쨌든 자기가 해야 할 인생에서 해야 될 거는 오로지 모비 딕을 잡는 것이다라는 그것만을 쫓아가는 또 그런 인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럼 퀵케이크가 추구하는 건 과연 뭘까?' 뭐 이렇게 쪼끔 다양하게 좀 생각하는 많은 음 답이 뭐다 이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들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본인의 소명을 찾아서 그러니까 에이헤브도 뭐 이렇게 좀 여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너무 집착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소명을 다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오늘 인간을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입견에 의해서 뭐 아까 이제 김민숙 선생님도 학교 사례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사실 늘 있잖아요. 어떤 딱 새학기 시작할 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약간 소문이 먼저 오고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사실 있는데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희 새학기 앞두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겪어봐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저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질문이 아까 한국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을 것인지 또 계속 도전할 것인지 그런 얘기도 좀 주된 있게 나왔는데 결국은 제자리에 사실은 머물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경선을 굳이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고래를 잡을 확률보다는 사실 죽을 확률도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전이고 그걸 좀 인생에 빗대어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3월 4일이면은 시작되는데 좀 잘 항해를 순풍을 만나서 뭐 다 평탄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또 벌어지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는 게 있을 거니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틀 동안 또 뭐 새학기 준비도 하시고 편히 쉬기도 하시면서 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또 연휴에 토요일 저녁이었는데도 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풀고 그러면 저희 채팅은 제가 저장해가지고 저희 카톡방에도 남기고 구글 여기에도 남겨놓을게요. 여기 또 아까 말씀 못하신 분들이 좀 또 소감 남기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유선 쌤한테 오늘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네네 유선 쌤 아까 챗GPT 4.0 말고 1.5라고 했잖아요. 얘는 더 5원, 5원, 5원이 더 5원. 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유료 GPT-4는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 포괄적으로 네.
O1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리즈닝하게 이렇게 아. 깊이 있게 유료로 쓰고 있는 것도 O1도 네네네. 유료로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렇구나. 지금 처음 봤어요. 그게 이게 훨씬 있다라는. 나아요. 대답하는 게. 그렇구나. O1. 네네. 4.5로 썼거든요. 4.5. 네, 그거는 그냥 전반적인 거 하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얘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저희 또 3월 다른 모임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안 찍나요? 너무 잘 사진. 아, 찍을까요? 다 화면 안 켜고 계셔가지고. 자, 인증샷 화면 켜줄 수 있는 분 켜주시고.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보내세요. 제가 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